산실밖에 걸린 구리종을 쳐서요 아이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아기가 처음으로 입는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금빛으로 된 옷. 설마. 아닙니다. 헌옷입니다. 헌옷이요? 네, 아주 헌옷.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입던 헌옷입니다. 바로 고위 관리 중에서 무병장수한 사람의 무명옷. 그 무명옷을 처음으로 입힙니다. 교수님, 근데 왜 이런 옷을 구해서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병장수한 고위 관리의 옷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그 건강하고 똑똑한 기운이 아이한테 잘 전달되기를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체온 조절의 기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생아 같은 경우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비단옷 같은 걸 입히게 되면 그러면 아이의 체온이 너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 왕비가 첫 아들을 낳았다면 이 아이는 뭐라고 불릴까요? 아, 원자. 원자. 좋아요. 역시. 원자는 예비 왕세자의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원자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떨어져 지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부터 원자를 키우는 건 조선 최고 육아 전문가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왕실 아이들을 키우며 이 노하우가 쌓인 보모 상궁과 궁녀들, 그리고 대왕 대비, 뭐 어떻게 보면 할머니쯤 되겠죠. 이 대왕 대비가 직접 심사해서 뽑은 젖이 풍부하고 심성이 고운 유모였습니다. 조선 왕실이 엄선한 육아 전문가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던 원자는요, 어느 순간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다섯 살 이후가 되면 사부를 뽑았습니다. 원자가 5살쯤 되면요, 본격적으로 원자의 선생님을 뽑고요, 원자를 공부시켜야 한다는 거였죠. 5살 이후가 되면 사부. 선생님. 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원자의 교육기관, 이렇게 불렀습니다. 강학청. 바로 강론할 강, 외울 강입니다. 강론, 즉 남에게 뭔가를 설명하려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안에 있으며 집안의 근본은 자신에게 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때 겨우 5살의 원자에게 뭘 외우게 했을까요? 바로 유교 입문서 소학입니다. 그리고 효의 도리가 담겨있는 효경이라는 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원자의 수업은 바로 책을 통째로 외워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와, 이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한국의 암기 교육. 한국의 암기 교육. 강학청. 벌써 스트레스.
나 벌써 스트레스. 어떻게 해요? 교수님, 근데 이게 5살부터 이게 암기한다는 게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가에서도 외우는 교육은 굉장히 보편적인 교육이었고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전은 외웠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경전 교육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한문과 유교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어쨌건 간에 이 암기 지옥에 빠지게 된 5살 원자. 자, 그렇다면 이 원자는 강학청 수업을 얼마나 자주 들어야 했을까요? 매일매일. 네, 맞습니다. 어우. 수업은 아침, 낮, 저녁으로 45분씩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3번씩? 네. 아우. 자, 그런데 원자가요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원자는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는 남는 시간엔 과연 또 무엇을 했을까? 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지? 그쵸? 바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네. 모실배 아이동, 바로 배동입니다. 조선에 내노라는 집안에 똑똑하다고 소문난 아이들만 고르고 골라서 원자의 곁에 또래 친구들을 붙여줬던 겁니다. 드라마에 보면 나와요. 이 단어 나와요. 맞아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배동을 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선 초에는 공신들의 자제들 그리고 이후에는 고위 관료들의 자제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이런 배동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린 시절 친구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원자가 왕에 등극하게 되면 주위에서 보필하게 될 친위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맞아. 중요하네요. 그 배동 되려고 엄청 막 치열했겠네요, 진짜. 맞네. 자, 그야말로 조선의 영재들이라 할 수 있는 이 배동과 원자. 자, 그들을 만나면 함께 어떤 걸 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김홍도의 투호도라는 그림입니다. 이거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거 뭐예요? 이거 민소쪽 가면 항상 있어요. 맞아요. 투호는요, 일정한 거리에 놓인 그 병에 화살 모양의 그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병 속에 들어간 이 막대기 수를 비교해서 승부를 가리는 놀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호가 단순한 놀이로 보이십니까? 근데 그냥 순수하게 놀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에요. 이 투호는요, 집중력을 키우는데 제격이었습니다. 오. 바로 오늘 인터넷 주문하겠습니다. 진짜 사야겠다 이거. 바로. 투호는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놀이학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원자는 학문 교육을 받는 틈틈이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서도 여러 감각을 기르고 사회성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